이제 시장 얘기 일단락 짚고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 들어볼 텐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인자를 찾아라 중간 집계하는 날이죠. 어떤 식으로 수익률 등수를 저희가 결정을 하는지 먼저 진행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 진도는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 들어가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분의 오늘 추천 종목 듣기 이전에 역시 금요일이니만큼 중간 집계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두 분씩 총 10분의 전문가 순위 일단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죠. 자, 총 포트폴리오 수익률 순입니다. 6위부터 자, 김정은 전문가는 현금 100%이기 때문에 순위에 일단 포함이 안 된 모습이고요. 자, 우리 김혜동, 이대열, 이성대, 고승원 전문가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6위부터 8위까지는요. 고승원 전문가는 평균 손실이 약간 3%가량 되네요. 자, 계속해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보겠습니다. 자, 달려가기 이전에 이미 일자 있는 분이 1위겠죠? 그렇습니다. 고종현 전문가님 평균 수익률 5.1%, 김지훈 전문가님 평균 수익률 4.3%, 이상훈 전문가님 평균 수익률 2.5%,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시는 이상훈 전문가님이 3위이고요. 박진남 전문가님도 소포 플러스를 내주면서 일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종현 전문가님 평균 수익률 5% 이상 빛나는데 포트를 한번 보죠. 아하, LG가 미리 담겨 있었었는데 그것도 40% 비중이나 1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도 있겠습니다. 두광약품도 20%, 현재 두 자릿수 수익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지난주 점검 때보다 약간 수익이 줄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도 일단 손실권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편입된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주식 100%로 채워져 있는 고종현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자, 놀랍네요. 지금 LG가 55,000원대 정도에서 아주 잘 매수가 됐거든요. 자, 메디포스트도 지금 한 2.6%대 수익이 준 게 이겁니다. 부광약품도 개별주 종목으로 담겨져 있고요. 지금 지수 관련주 2개, 개별주 2개 이런 포트를 봤습니다. 네, 고종현 전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좀 의미가 있는 것이 7월 달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는 중간 집계 형식이고요. 오늘도 역시 중간 집계입니다. 하지만 7월 왕중왕전에서 1위를 하신 분 역시 고종현 전문가하고 3주 연속 지금 1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위축될 수 없죠. 언제나 그 결과는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자이신 우리 멘토님들 박준남 전문가님, 이상원 전문가님도 베스트 5 안에 드셨는데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볼까요? 자, 박준환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약품, 게임하이, LG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SK이노베이션, GS. 이거 하루 만에 LG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게임하이와 동화약품 추가 매수까지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유주 2개는 안 잡힌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 플러스가 많이 보입니다. 게임하이 빼고는요. 자, 사실상 게임하이와 동화약품 추가 매수 10%씩 오늘 들어간 것 같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아하,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매수에 성공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수익이 4% 이상 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미래나노텍도요. 역시 오늘 매수에 성공했는데 사실 종가적으로는 밀렸습니다. 2% 가까이. 하지만 싸게 잡았기 때문에 박준남 전문가 포트에는 플러스 수익이 뜨고 있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과 GS는 매수가 미도다른데 GS는 56,000원 진짜 어림도 없었습니다. 지금 6만 원에 점프해서 있고 절대 눌림목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상훈 전문가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상훈 전문가 3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자, 농우바이오, 호텔신라, 한국컴퓨터. 한국컴퓨터가 지난주 추천주였는데 수익은 한 3개 중에 2등 정도 되네요. 플러스 3.5%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가격과 다시 함께 좀 보여드리면요. 자,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일단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컴퓨터도 사실은 목요일날 한번 급등도 했었습니다. 수익도 지금 편입 시기 대비 괜찮고 농우바이오도 3세판 임자 있는 종목 수익률 1등이네요. 자, 우리 박준환 전문가님 포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무엇보다 LG디스플레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LG디스플레이 오늘 3인방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뭐 2부에서도 흑자전환 7분기를 영업이익을 꺾고 8분기 때 영업 흑자 전환을 가능할 것이다. 시장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보면 LG 쪽에 그렇게 스마트폰도 LG 쪽 그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또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3D TV도요. 많이 밀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LG 쪽의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앞전주에 그 동아약품하고 상당히 종목이 많네요.
동아약품하고 게임아이, LG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SK이노베이션, GS인데요. 일단 동아약품하고 그 LG디스플레이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탄력성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봉을 보면 참 아름답게 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 그죠? 예. 누가 5월 봐도 저점을 유일하게 안겠던 예, 안 되는 IT 너무 종목인데. 아름답습니다. 네.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돈이죠. 예, 돈 이제 딱 보면 누군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보면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거 보면 기본적 분석은 이미 제가 말씀 많이 했다시피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 손짓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저가를 한 단계씩 형성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21선을 터치를 하면서 강하게 가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주봉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봉에서 제가 항상 저한테 이제 교육을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걸 중기적으로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좀 그 흑자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이것만 좀 보십시오. 지금 21선에서 방향이 뚫렸지만 5일선에서는 계속 상방향으로 하면서 계속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지 않는 한 5일선이 방향이 나침반 방향이 위로 향한다면 여러분들 아무 그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그 실적 흑자전환 할 때까지 상당한 3만 원대 수익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예. 스타트가 또 좋으니까요. 네. 나머지 종목들 미래 나노텍 설명 듣고 게임아이 예. 동아약품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종목이 많으니까 또 예, 그러네요. 정유주도 예, 사실은 미래나노텍. 네. 미래나노텍이죠. 여러분들 미래나노텍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전저점을 높여가면서 미래나노텍에 상당히 그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 부분도 필름 같은 경우에도 서로 그 개발을 해서 대기업과 합작을 해서 상당히 지금 그 고기능 필름이 그 대기업 쪽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 성장이나 그 자회사 쪽에서 또 지분법 이익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걸 보시면 일단 그 PBR이라고 하죠. 저평가 구간에 있고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며 그 부채율도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IT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필름이니까 네. 모든 전자제품에 필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늘 매수세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되는 그 종목들 같은 거 보면 꼭 굳이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뭐 21선 밑에 있고 뭐 흔히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21선을 처음으로 올라타서 여기서 11선 검은 선이 11선입니다. 11선에서 즉 허리라고 보죠. 허리. 11선을 딛고 올라가면서 아마 큰 상승세를 보일 건데요. 아마 이것도 동아약품처럼 아마 1, 2개월 후에는 아마 동아약품처럼 9,400원에 자연스럽게 갖다 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동아약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예. 볼까요? 동아약품도 잠깐 보시죠. 동아약품. 동아약품이 뭐 보니까 일봉에서 좀 잠깐 주춤을 했네요. 보세요. 떨어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안 나오는 모습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너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질 물량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러분들 뭐 일봉으로 좀 보기에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항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닥에서 이런 약품들 같은 게 거래량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수급 주체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인삼 상상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네. 페렘에 대해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그게 또 이제 회의적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봉에서 아마 지금 거래량 없이 떨어졌으니까 거래 없는 종목은 조정을 할 때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올라갈 때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에도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앵커님한테 검은선은 제가 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허리를 딛고 가면서 여러분들 강한 사람은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허리 부분을 딛고 가면 아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00원이 넘어야 본격적인 시세가 10,000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보면 얼뜻 봐도 10,000원이고 지금 본 시세가 이 정도 나와 있잖아요. 네. 전저점이. 그러니까 6,000원까지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마음을 좀 급하게 들지 마시고 6,000원이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가 분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조용하지만 게임아이 얘기를 좀 짧게 듣고요. 못 잡은 두 개 정유주 얘기로. 게임아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아이를 보시면 뭐 지금 상황에서
잠깐 선이 하나가 빠져 있네요. 예, 선이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했던 선이 어떤 선입니까? 예, 경기선이라고 말씀드리죠. 121선인데 처음으로 이걸 돌파를 하면서 호재를 가지고 넥슨에 인수되면서 지금 121선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앞전에 그 동화약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종목을 보면서 121선에 많이 의미를 뒀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지지하면서 거래가 완전히 말라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횡보가 좀 끝나야. 예. 그래서 거래량이 살짝 터지면 앞전처럼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거래 터지는지 게임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자, 정말 아깝습니다. 정유주 2개. 예, 정유주가 2개가 그래도 뭐 일반 무방에서도 또 회원들이 많이 수익을 나니까 또 뭐 우리가 못 잡았다고 아시할 필요는 없죠. 예, 포인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GS도. 네. 여러분 딱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국자 모양. 항상 국자 모양 이렇게 이 포인트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안정되고 지수까지 만약에 강하게 받쳤다면 오늘 상승을 크게 했을 겁니다. 아마 정유주들이. 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차트가 그 대형주가 차트가 좋다면 수급은 당연히 따라오고요. 그러면 수급이 따라온다면 무슨 뜻이에요? 기관들이 실적이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한 거죠. 기관들이 뭐 실적 마이너스인데다가 뭐 대량 매수세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전에도 목표가를 말씀드렸듯이 한 7만 원 정도 무난하게 잡으면 6만 8천에서 7만 원 정도 잡으면요. 끊임없이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도 좀 보고요. 네. 지금 특별히 정유주 못 잡으신 분들 지금도 안 늦는지. 만약에 조정이 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강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 이노베이션까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뭐 차트가 뭐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국자 모양으로 딱 바닥을 형성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그런 그림을 한눈에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잡은 사람은 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꾹 갈 수가 있어요. 지수 같은 거 신경 크게 연연 안 하면서 항상 조금 올라와서 잡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조정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하는데 거래가 좀 많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15만 원대 제가 아마 매수세를 제가 걸어놨지 않습니까? 예. 15만 원 만약에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분할로 하신다면 15만 원대 부근에서 좀 원저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3번씩 분할로 해서 담으셔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있는 종목 그리고 안타깝게 못 잡은 종목에 대해서도 혹여나 잡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대기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이상은 전문가님 포트 볼 텐데 일단 언제나 한 3일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예. 예, 그리고 노무바이오 3번 추천인데 뭔가 이제 레벨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 근데 좀 예. 이번 주 좀 갈 줄 알았는데 조금 뭐 경제TV에서 자꾸 추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농어바이오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아시다시피 곡물 가격 급등이란 그런 호재, 물론 이것도 있지만 솔직히 조비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화요일이었죠. 장중 16,150원까지 상승하다가 뭐 앞에 설명드린 대로 뭐 경제TV에서 자꾸 추천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제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희 아니죠?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장중 15,150원까지 밀렸다가 종가는 자연스럽게 10일 이평선을 지지해줬습니다. 일단 뭐 주봉상 모습을 보신다면은 그동안 또 상승함에 따라서 음선 주봉이 나타났지만 월봉상 모습을 보신다면은 2개월 연속 양선 월봉을 만들어주고 이번 달 그렇죠 자연스럽게 2개월 조정을 주고 마지막에는 8월달 후반에는 더욱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의 그림이 아닌가. 그렇다면 월초의 조정을 이용한다면은 여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혹시라도 있다면은 15,000원 중심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공략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보고 계시죠? 예, 저는 18,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신라 얘기를 들어볼 때 지난주에 예. 요거 어떻게 좀 봐서 정리를 할까 하셨었잖아요. 이제 좀 애매하게 좀 했는데요. 네네. 특히 뭐 이번 주에는 아시다시피 전일이었나요? 전일 마감된 이후에 싱가포르죠. 창의 공항에 네. 면세점을 일단 획득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아침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어떻습니까?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종가가 저가로 마감됐습니다. 네. 물론 추세는 분명히 48,000원대는 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지만 올라갈 때에서 못 올라가 준다면은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49,000원인데 일단 월요일 아침에 플러스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일단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폭 수익 보고 이제 월요일 시초가에 호텔신라 매도하는 것으로 현재 비중은 한 30% 정도 실려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컴퓨터 이거 금융 ATM 단말기 만드는 회사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이번 연도 100% 이상 증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턴 올라온다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격이 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모아달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물론 월요일 아침 시초가 솔직히 좀 높게 출발했어요. 아침 시초가에 잡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2.5% 이상 급등하면서 출발. 물론 종가는 저가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 다음 날이죠. 화요일 날. 바로 음선을 감싸는 양선 일봉이 발생이 되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맞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1,700원까지 갔다가 좀 아쉬운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아침 시초가죠 장중 저점을 일단 찍어주고 또 양선 일봉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주봉상 모습을 보신다면은 그 앞에서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건 약간의 매집 현상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어쨌든 이번 주도 주봉 지난주 음선 주봉이 발생이 됐지만 바로 양선 주봉을 만들어주면서 단기 5주 이평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가 어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일단 뭐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1,585원이지만은 1,600원 또는 1,600원 중심이라면은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 조정을 주면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곧바로 한 3.5% 그리고 막 1,700원까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정도에서는 손절가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모르니까 또. 예, 항상 이제 먹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 손절 가격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은 그래서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1,400원이었거든요. 근데 1,500원으로 100원을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1,585원에 매수한 거니까 매수 가격이 솔직히 좀 높았어요. 월요일 아침 시초가에 너무 붕 떠가지고 해서 2%대 예, 2% 갭상승한 이상. 거.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손절 가격을 1,400원에서 100원 올려서 1,500원으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물론 1,900원으로 잡아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1,800원을 종가상 지지하게 된다면 종가상 뚫고 그때는 2,000원까지 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1,800원을 종가상 안착하는지 다음 주에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컴퓨터 2차 목표가로 한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손절 가격은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시겠고 호텔신라는 일단 수익 실현하는 걸로 월요일에 빠져나오기 시초가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복잡한데 제가 맨 마지막에 완성 포트 대신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 한 종목씩 AS는 들어봤고요. 양팀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박준남 전문가님의 포트 변화 궁금한데요. 일단은 SK이노베이션 GS 안 잡혀서 현금을 20% 정도 갖고 계신 상황이죠? 예. 이제 80%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죠. 진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오늘 LG 쪽을 좀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LG전자, LG 오늘 대박이었죠. LG전자하고 LG가 오늘. 오늘 LG전자가 상당히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공략주였거든요. 오늘 사실은 기존 포트에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아무리 잘 가지만 지주회사 LG 뭐 전자 이렇게 같이 한 바구니에 담아도 괜찮나요? 어차피 실적이 또 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나 LG 뭐 디스플레이, LG전자 그게 다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이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또 매수세도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뭐 계란이 그게 다른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참 재밌는 부분은요.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이 시장에 아무튼 여러 가지 변동성에 가네마네 말이 많았을 때는 정말로 이제 그때부터 동화약품 게임아이 정도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폭발적으로 가니까 정말 막 쓸어 담으신데 지수 관련 종목을 SK 또 뭐 SK 이노베이션 GS를 한꺼번에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오늘은 또 이제 LG 삼총사 한꺼번에 다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아니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바닥에서 했는데도 네. 가입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뭐 모든 업종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업종에 대해서 기관 매수세나 그리고 흑자전환 그리고 실적 그리고 차트가 완성돼 있는 거 그리고 시향은 물론 이제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글로벌 지수나 국내 시장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강한 지수나 수급이나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금 들어올리는 지금 기관들의 한 곳 집중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신에서.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오늘 LG전자하고 제가 LG를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그 스마트폰의 북미 점유율의 4위를 차지하면서 새롭게 이제 LG전자가 새로운 활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LG전자를 보시면 우리 한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개미들의 엄청난 눈물이 이렇게 이제 서렸다는 게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수급 같은 거 이렇게 간단히 보면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까지 사다가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니까 뭐 100만 주 이렇게 많이 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개인들이 파는 건 누가 역으로 딱 봐서 기관들이 보세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도 120만 거의 119만 주니까 네, 120만 쓸어 주를 담았네요. 예, 담았고 이런 거 보면 외국계에서도 꾸준히 뭐 프로그램에서는 좀 매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외국계나 프로그램 쪽도 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여러분은 일봉에서 뭐 기본적 분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그 글로벌 가전 및 전기 정보통신기기 제조 기업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그 삼성이 점유율 1위지만 세계에서도 네. 1위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북미 지역에서 가전 수요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LG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LG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좀 밀렸지만 그 사이드나 동남아 시장에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 LG를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유럽을 많이 가보고 동남아를 가봤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타깃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국내 시장보다는 좀 해외나 유럽 쪽에 네.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성적이 좋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 4위라는 게 LG전자 주가를 저렇게 들어올릴 만큼 굉장한 의미 있는 뉴스인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면 네. 제일 먼저 돈 쓰는 쪽이 백화점에서 전기 전자 제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고 그 다음에 집입니다. 네, 남자의 경우죠. 예, 그렇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계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업종에 그 타깃을 받는 게 반도체 쪽이에요. IT 쪽. 네.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인구도 꽤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 의미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LTE 스마트폰 쪽에서 그 LG U 플러스 통신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U 플러스나. 지금 저도 LG U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그 LG 포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웬만한 곳에서는 다 터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LG 스마트폰에 대한 그 앞으로의 그 시장은 계속 스마트폰에서 결합을 해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올림픽 이번에 수혜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삼성 그 TV나 LG TV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장에 가서 저도 한번 보고 네. 싶어서. 근데 LG 쪽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LG 쪽이 기술력은 뛰어나요. 사실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3D 안경 같은 부분에도 삼성 건 순이 들어가지만 LG 건 순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겉 모양에서 재질상에서 조금 삼성을 럭셔리하게 만들고 LG 쪽에서는 거기서 원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네. 물론 스마트폰도 그래요. LG 쪽이. 네. 그래서 좀 LG 쪽 같은 경우에는 공격 경영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네. 원가를 저감하면서 내실을 다지면서 그런 경영을 많이 구사합니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R&D를 제대로 투자를 하잖아요. 한번 딱 타겟을 잡으면.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LG 쪽에서도 조금 더 선방을 앞으로 그 예상을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기관들의 그 무엇보다도 손짓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래? 오늘 사실 근데 5% 이렇게 넘게 올랐는데요. 이제 얼마에 뭐 곧바로 따라붙어 사기는 조금 그럴 것 예, 같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제가 오늘 매수세 LG전자를 63,300원으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리 정도 잠시만 선을 좀 그어 드릴게요. 이 정도 오늘 대량 매수세가 엄청나게 터졌네요. 400만 주 이상이요. 그렇죠? 네, 쌍끌이. 예, 최근 상에서 여러분들이 허리 상에서 한 그 63,300원에서 대충 63,000 언저리에서 잡으시면 되고 그 주봉을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봉에서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봉을 보여드리냐면 일봉으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여러분들이 사고 팔수 손절하고 다시 사기가 힘들어요. 앞전 LG 디스플레이도 그랬었잖아요.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량을 안 뺏기면서 흔들리고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주봉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처음으로 그 분홍색 5일선 나침판이 이제 90도를 향해서 위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잖아요. 크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허리까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항선은 6만 8천 원까지는 크게 남아 있잖아요. 6만 8천 원 부분까지. 잠시만요. 잘 안 보이시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지금 유럽장 보니까 뭐 1, 2% 정도 상당히 많이 뛰어서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뭐 월요일 날 살려고 하는데 방송을 보시고 또 개불이 뛰어서 나오면 못 살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사고 싶은 만원 1억에서 3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시가에 사시고 만약에 좀 더 떨어지면 조정 시에 다시 1천만 원을 사시고 만약에 조정에서 갭으로 떠서 나가서 이게 조정을 안 온다. 그러면 그 3천만 원으로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그냥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굳이 올라가서 시초가에 샀는데 더 올라가는 거 사면 단가만 높아지고 또 조정 왔을 때는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지혜이시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자, 그러면 있을 것 더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LG전자를 적당한 허리에서 6만 3천 원대 초반에 사는데 네. 목표가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에 있던 중간 산을 봅시다. 7만 2천 원, 7만 2천 원 선이죠. 예, 7만 2, 3천 원 선. 예. 전에 한번 허리에서 덜쳤던 산들이 있죠. 예,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120일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항상 이온 지향선 보듯이 예. 그런 부분하고 여러분들 저항선이 많이 나오면 맨 위에 올라가면서 저항선만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어쩐다 저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평선에 딱 몇 가지만 설정을 해놓고 중요한 저항선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하고 난 다음에 LG까지. 그러니까 각 10%씩 담게 되는 꼴인데 오늘 왕중왕이고 3주 연속 1위 하신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는 이미 들어있는 지주회사 LG입니다. 참고로 고종현 전문가님은 이 LG를 6만 6천 원 목표가 잡고 계신데 가격 설명이 솔직히 가장 듣고 싶거든요. 예, 그 부분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난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뭐 차트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수급은 따라오겠죠. 예. 뭐 안 봐도 뭐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오시죠? 기관들의 수급 연사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빨간 게 보이잖아요. 네.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예, 다들 보이시죠? 이쪽 빨간 부분이 기관입니다. 기관이 사면 당연히 개인은 팔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오늘 기관 순매수 1, 2위가 예. LG전자고 LG더라고요. 그렇죠. 물량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예. LG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기껏 해봤자 85만 주 더 졌네요. 네. 그죠? 그런 부분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바닥에서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까지 안 밀렸잖아요. 네. 그 빨간 선을 38선이라고 보자고요, 우리가. 네. 38선 안 밀리고 지금 가잖아요. 그럼 좀 강하게 가더라고요, 상당히. 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LG는 매수가를 지금 오늘 58,400원으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살짝 눌림목 줄 때 57,500원 살짝 밑게 잡았으니까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6만 7천 원 정도. 네, 6만 고종현 7천 원 전문가님하고 전에. 비슷하시네요. 예,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56,2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LG에 대해서. LG전자, LG화학이나 지분법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돼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호재가 있고요. LCD 유리기판 사업에서 LG화학이 상당히 영업 호조로 또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유주 2인방에서 이제 못 채운 포트를 다시 LG그룹 IT 계열에서 채우려 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성훈 전문가님의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호텔신라 정리하고 원래 현금 한 40% 정도 현금 들고 계신데요. 예, 일단 뭐 제 포트를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 어떻게 본다면 꼭 개별 종목이죠. 그리고 저가주 한 종목, 그리고 우량주죠. 거래소 시장에 호텔신라를 넣었는데 지금 이번 주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 어떻게 본다면 물론 화학주들이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바닥을 치고 분명히 올라왔고 특히 조선업종들도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하락을 멈추면서 터닝포인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경기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좀 경기와 관련된 그러한 종목을 하나 포트에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려서 호텔신라를 일단은 안정적이지만 일단은 좀 교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두산 엔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두산 엔진이 이제 선망용 엔진 예, 만드는. 디젤 엔진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주요 그 수요처는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네. 이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지는 주가도 있었지만 특히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바로 수주죠. 수주가 1분기에는 3개월 동안 불과
1,000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분기부터 4천억에서 5천억 그리고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또 4분기에도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 대한 그런 수지의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 뭐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LG그룹주들이 요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요새도 두산그룹주들이 좋아요. 특히 두산 중공업이죠. 뭐 바닥권에서 완전히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럼요. 연일 단기 5일이죠. 5일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은 형님이 가면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예. 자, 잠깐 차트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이번 주죠. 지난주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장된 이후에 사상 최저가입니다. 9,280원이라는 저점을 찍어주고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주 초반부터 양선 일봉을 강하게 분출시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 오늘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은 역시 하나의 눌림 조정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마디 조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또한 주봉상 모습을 본다면 그동안 죽어라고 5주 연속 음선 주봉이 발생되었는데 드디어 이번 주죠. 양선 주봉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이제는 멈추겠다. 나 이제 갈 거야 하는 그런 신호가 강하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면요. 물론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고 있지만 기관들이 지난 7월 말경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흡수해주면서 어차피 두산 큰형님이 가면 덩달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연기금 쪽에서의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본다면 결국 연기금은 앞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쪽에 강하게 배팅해 오는 그러한 습성이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 주가는 지금은 진짜 물리더라도 과감하게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산엔진 설명을 들어봤는데 끝으로 가격, 내일 곧바로 시초가에 호텔 신라 빼고 요거 살까요? 예, 바로 교체 매매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를 무조건 잡겠고요. 물론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밀린다 하더라도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의 매수 목표 가격은 1개월 안에 12,000원인데 솔직히 저는 연말까지 가져간다면 16,000원까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는 1개월로 잡고 12,000원을 잡고요. 중기로는 1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6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화요일이었죠. 장대 양선을 보였던 날이 9,560원 저점인데 그 시가 부분인데 요 라인대를 깨게 되면은 조금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방법으로서 접근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왠지 느낌 좋은데요. 좋습니다. 현금 10%는 계속 남겨둘 계획이신 거 봅니다. 자,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또 다른 주식 100%의 포트입니다. 이번엔 LG전자가 각 10%씩 신규 편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미 또 다른 자회사인 LG디스플레이는 편입되자마자 4% 이상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화약품 인상 3상 모멘텀이 있고요. 게임 하이도 계속 좀 들고 가 보십시오. 이제 언젠가 거래만 터지면 갈 일만 남았죠. LG디스플레이 3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도요. 21선 타고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허리에 딱 걸려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LG전자와 LG. 일단 기관이 오늘 1, 2위로 아주 강력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수급인 모든 걸 말해준다. 매수가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엔 이성 전문가님 완성본 한번 보러 가죠. 자, 양손 불꽃 쥐셨는데 농우바이오 호텔신라를 월요일날 시가에 매도하고요. 일단 손실은 아닙니다. 두산엔진으로 같은 비중만큼 싣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금 비중은 10% 그대로 남겨두고요. 자, 한국컴퓨터에 이제 두산엔진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신라 경기 방어주 빼고 민감주가 들어왔습니다. LG 쪽 쓸어 담으셨던 박준남 전문가님은 달리 이상훈 전문가님 두산그룹주 내 키 맞추기 두산엔진 보고 계십니다. 경기 민감주, 그룹사 내 키 맞추기 일단 월요일날 시초가에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한국컴퓨터는 손절가가 1,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요. 언제나 최종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쇼 스타크 1부 마칠 시간 되는데요. 퀴즈 이벤트 내드려야 되겠죠? 박준남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1번 이자, 2번 배당금, 3번 배당납, 4번 권리락입니다. 네, 이상훈 전문가님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죠? 정답 보내주시면요.
있으시다면요. 한 주 동안의 정답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월요일이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김에 무료 방송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료 방송인데 오늘 밤 10시 한밤의 멘토 이성대 전문가님이 아주 특별한 무료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자 합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 주셔도 되겠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인터넷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님, 박준남, 이상훈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은 가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죠? 예, 2부까지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LG그룹주를 포트에 싹 담으신 박준남 전문가님이 2부에서 어떤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상위 1% 투자 전략에 관한 강의니만큼 이어지는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